자, 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 현행 미니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가인 미니 JCW 컨트리맨 올4입니다. 이 차를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마이닝로드에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간략한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2.0 터보 4기통 엔진으로 마력수는 315마력을 갖고 있고요, 토크는 40.8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단 습식 DCT 변속기를 통해서 올4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차답게 4바퀴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4륜구동 시스템의 차입니다. 이 차의 휠 베이스는 2695mm 였고요, 이 차의 몸무게는 1740kg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순정으로 꼽혀있는 타이어는 245-40-20 사이즈의 미쉐린의 E 프리머시라는 이름의 타이어였습니다. 이 차는 이제 주행 모드라는 거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여기 익스페리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활용을 해볼 거는, 원래 이제 그린 모드가 있어요, 에코 모드에 해당하는. 근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항상 그 시동을 걸 때마다 켜지는 코어 모드로 먼저 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주행을 하다가 이 고카트 모드, 그러니까 다른 차에서는 스포츠 모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스포츠 모드인 고카트 모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겉으로 이렇게 DSC를 따로 오프하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카트에서만 그 모드를 선택하면 알아서 DSC 오프로 같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나머지 모드에서는 따로 그거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행 설정에서요, 이 드라이브 오프 지원 기능이라는 걸 켜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를 출발할 때 약간 바퀴에 헛도는 거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눈밭 같은 데서 이제 출발할 때 그걸 돕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DSC 오프는 고카트 모드에서만 좀 경험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의 미니,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대표 모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번 출발해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엑셀을 제가 밟은 지가 좀 됐는데 엔진의 반응도 느리고요, 그리고 변속기도 킥다운 하는 게 느립니다. 야, 근데 지금 코너 첫 번째 2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역시 그 코너 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턴인 반응은요 정말 미니답게 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꽤 일찍부터 강하게 밟힙니다. 그래서 좀 그 오른발을 많이 안 움직여도 브레이크 페달을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밟힙니다. 얘는 앞에는 4피스톤, 뒤에는 싱글 피스톤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속을 하려고 그러면요 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DSC 오프가 되지 않아 가지고 DSC가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너에서 나갈 때. 지금은 또 좀 익숙해지니까는 가속이 되네요. 사실 미니로서는 1740kg이 무거운 건데요, 네, 역시 여기서도 그 무게는 느껴집니다. 네, 코너로 차를 감아 들어가고 다시 코너에서 나가고 할 때 그 가뿐함은요, 차가 덩치가 커지고 했어도 네,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속이 코너에서 안 되는 게 네, 저거 같아요. DSC의 어떤 개입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이 모드에서 코어 모드라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컴포트 모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가 명령을 내렸지만 좀 차가 나는 코어 모드니까 좀 굼떠도 된다 라고 판단하고 그 운전자의 명령을 좀 삼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 넘어오시면 어떡해요, 아저씨.
지금 또 이런 데서는 네, 코너에서 좀 엑셀을 일부러 밟아 보니까 좀 궤적이 커지네요. 네, 지금 나름 엑셀을 열심히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고카트 모드라는 별도의 스포츠 모드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 모드에서는 출력 나오는 게 한없이 얌전하게만 느껴집니다. 300m 앞에 금거부 구간입니다. 미니 맞네요. 네. 네, 뭔가 지금 가속이 네, 안 돼요. 잘 코너에서 나갈 때.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JCW가 따로 만졌다고 하죠. BMW의 그 시스템을 가져다가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컴포트 모드에 해당할 텐데도 상당히 감쇄력이 강하고요. 이 노면의 변화에 대해서 떴다가도 금방 착지해서 이 네 바퀴를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이 도로에 밀착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브레이크가 상당히 믿음직하네요. 네. 지금 요 스티어링 컬럼 아래쪽에서 이 코너에서 찌릿찌릿하는 소리가 가끔씩 나거든요. 그게 브레이크 개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너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 고카트 모드를 좀 미리 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 구간에서는 고카트에 들어갔지만 이 자동 변속을 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서는 제가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여기 표시나 이런 거 사운드도 달라졌죠. 자, 가봅니다. 네, 엔진 회전수가, 그러니까 엔진의 힘이 적극적으로 나와요. 야, 이러려고 아까 코어 모드에서 그렇게 안 보여줬구나, 자기 실력을. 네, 기어 변속을 할 때, 그러니까 업시프트를 할 때, 네, 살짝씩 등을 쳐주는 것도 있고요. 엑셀을 놓을 때마다 저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플랩이 움직여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팝콘 소리는 아닌데요. 이 더거덕 소리를 냅니다. 기계적인. 300m 앞에 금거부 구간입니다. 이 차의 원래 기대치대로 타려면은 고카트 모드를 써야 되네요. 근데 지금 고카트 모드로 왔는데 아까 코어 모드일 때랑 솔직히 감쇄력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이 실내에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는 가상 사운드는요, 좀 많이 인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이제 어떤 사륜 구동인데 앞뒤의 구동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거는 사실 운전자가 표시가 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몸으로밖에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네, 코너에서 탈출해서 나갈 때의 성향은 좀 약 언더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요. 이렇게 복합 코너에서는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져요.
일합니다. 네, 차의 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요, 그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 와중에도 좀 안정적인 그 성향의 세팅에 좀 많이 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제가 이 차한테 변속을 하도록 놔뒀습니다. 이따가 좀 더 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그런 코어 모드 이런 거랑 했을 때랑은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이 고카트 모드를. 근데 좀 알 수 없는 것은 왜 감쇄력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나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한 구간이 남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수동 변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자가 왔어요. 자, 갑니다. 자, 이제 M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 강제 변속이 안 되네요. 300m 앞에 금거부 구간입니다.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레드존에 가까워졌는지를 그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무의식 중에 이제 레드존에 도달해 가지고 왜 가속이 안 되지 더? 라는, 네, 그런 증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카트 필링, 그러니까 고카트 모드 거기에 대해 놓으면은 이제 DSC 오프라는 표시가 나긴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 이제 그 차들에서 그 3초 동안 눌러가지고 완전히 오프하는 그거는 아니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이 스티어링 컬럼 아래에서요, 약간 뚜두둑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뭔가가 좀 개입하는 중이어서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심증을 갖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기어를 3단으로만 오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전에 8단이 아니라 7단이잖아요. DCT로 바뀌었지만, 예, 근데 이제 3단의 폭이 그 커버하는 속도 영역이 상당히 높네요. 아, 그리고 보니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에서 그 레드존에 치기 직전에 그 목도리 도마뱀이 이렇게 그 목 주변에 날개를 펼치듯이, 네, 그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변속을 자주 안 해도 돼서, 네, 그거는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너에서 이 코스 기준으로는 코너에서 좀 2단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금방 3단으로 좀 바꿔줘야 돼서, 네, 그게 조금 이 코스의 특성과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우, 땀 많이 나네요. 이 코너와 코너 사이를, 네, 이렇게 통과해 나가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이 차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네요. 보니까 시프트 패들이 이제 있는데 그건 너무 감사한데 좀 크기가 매우 작고 그 다음에 매우 안쪽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핸들을 잡다 말고 손을 좀 움직여서 그 안으로 이렇게 변속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단으로 쭉 가다가 레드존을 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그 표시가 나면은 곧바로 시프트업을 해주시는 게
흥을 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7단 변속기가 8단이 아니어서 좀 아쉽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 이 어떤 동력의 직결감, 특히 변속 시에 그런 부분은 이 스포츠 드라이빙에는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봉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아마 과속 방지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만 조금 더 페이스를 올려 보겠습니다. 아, 2단이 참 경쾌하고 좋은데 3단으로 넘어가면은 네, 그런 좀 그 출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단과 3단의 중간에 뭐가 하나만 더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싶긴 합니다. 네, 이 출력 특성이. 여기 어디일 거예요? 아, 이게 표시판 나오죠? 아우 힘들다. 자, 그러면요, 네, 모든 부분을 좀 시키고 저도 조금 네, 호흡을 가다듬고 이 차에 대한 총정리를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 원래의 미니 있잖아요, 오리지널 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도의 키 작은 해치백을 오리지널 미니라고 봤을 때 어떤 그 차만큼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얘는 미니의 그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장르는 SUV잖아요. 그 안에서끼리 비교를 한다면은 네, 움직임과 재미면에 있어서는 좀 탑티어급에 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7단 변속기인 것이 네, 또 다른 코스에서는 또 잘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요 코스에서만큼은요, 네, 그러니까 2단으로는 너무 이제 회전수가 올라가서 기어를 높여야 되고 3단으로 되고 나서는 출력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코너들이 좀 몇 군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8에서 7이 1이 빠진 거에 대한 아쉬움보다 스포츠 주행을 할 때 코너의 모양에 따라서 이 차가 더 이제 힘을 잘 낼 수 있는데, 그리고 2단과 3단 사이의 기어비의 차이 때문에 좀 그게 덜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네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니 JCW 컨트리맨 올4의 강원도 춘천 외곽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